ERP 정보관리사 인사실무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등록으로 갑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사이급 회사 본사 사업장의 대표자는 한국민이고 해당 사업장은 당 회사의 본전 사업장이다. 그래서 인사이급 회사 본사를 선택하시고 기본 등록사항 탭에 가보시면 대표자명 한국민 맞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다 보면은 본점 여부에 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인사이급 인천지점 사업장의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부평구청이며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시 인사이급 회사 본사 사업장의 종사업장이 포함하여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신고 관련 사항 탭에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점이기 때문에 인천 지점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코드도 맞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청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신고 시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종사업장 포함하여 신고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 사업장 등록이 있어요. 총괄납부.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주 사업장 등록이 회사 본사로 되어 있고 종사업장이 이제 인천 지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인사이급 인천지점 사업장의 주 업종 코드는 제조업이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시 월별 신고를 하는 유일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얘는 주 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점의 주 업종 코드는 제조업 맞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기본 등록 사항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행상황 신고 구분에 지금 월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일한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본사는 반기별, 그 다음에 강원 지점은 반기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지점이 유일하게 월별로 신고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인사이급 강원지점 사업장의 업태는 제조 도매이며 관할세무서는 춘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등록사항 탭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업태가 교육서비스업이고요. 관할세무서는 춘천이네요. 그래서 업태가 틀렸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2번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부서 정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등록으로 가고요. 1번부터 볼게요. 인사이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해 있는 부서는 총 6개가 있으며 이 중 현재 사용하는 부서는 총 5개다. 그래서 사업장을 본사로 놓고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되는 거는 둘, 넷, 6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5개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용기간에 보면은 기획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해외 영업부는 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문제 기준으로 2024년 3월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2024년 3월 사용 중인 부서는 총무부, 경리부, 국내영업부, 연구개발부까지 4개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보시면 관리부문, 생산부문에 속하는 부서 모두 사용 중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좀 지우고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관리부문 다 사용 중이고요. 여기 사용 기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생산 부문도 사용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자, 3번 인사이급 강원지점 사업장에는 교육부 부서만 속해 있다. 그래서 얘도
강원 지점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지금 교육부만 속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영업부는 영업 부문에 속해 있으며 사용 시작일은 2000년 5월 1일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요. 조회. 자, 국내 영업부는 영업 부문에 속하고요. 사용 기간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현우 사원의 인사, 급여 관리 모듈 내에 설정된 메뉴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메뉴 권한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갑니다. 가서요. 지금 이제 모듈은 인사급여 관리 모듈이에요. 그래서 모듈은 인사급여 관리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1번 인사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사관리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인사기록 카드와 인사기록 카드 2에 여기 보면은 다 체크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출력에 다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사용자 본인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여기 조회 권한이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원 본인 것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관리에 보시면 여기 보면 전표관리 있죠. 좀 내려볼게요. 전표관리에 보시면은 자, 모든 메뉴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여기 보면 다 막혀 있죠. 없죠. 요 메뉴들이.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권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 회사는 2024년 3월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4호봉,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우리 호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에 호봉 탭을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누구에 대해서냐면 대리 직급의 2024년 3월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기 맨 밑에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가 2024년 3월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보면 기본급하고 직급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괄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급 250만 원, 증가액은 10만 원. 자, 직급 수당은 5만 원, 증가액은 만 원. 그래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일괄 인상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기본급은 4.7 먼저 이제 정률로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괄 인상을 눌러주신 다음에 직급 수당은 정액으로 5,000원 정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4호봉을 봅니다. 4호봉에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합계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보니까 16,60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당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했을 때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 자,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자,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지금 설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가고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사무직 출결 마감 기준일은 당월 1일에서 당월 24일까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무직에 보시면은 당월이고 시작일은 1일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 이제 출결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A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볼게요. 자, 당회사의 기본급 책정 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 메뉴에서 기본급의 입사자 퇴사 적용 설정이 자, 환경 등록 적용이고 자, 절사 선택이 1원 단위 반올림 경우 2024년 4월 11일에 입사한 사원 월급 300만 원에 4월 기속급의 기본급은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 월급 기준을 요 지급 항목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으로 준다는 얘기고요. 입퇴사자 적용을 그러면 입사자 한번 볼게요. 지금 입사자에 대한 급여죠. 입사한 사원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입사자 급여 계산해 보면 월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 수는 이제 25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입사했냐면 2024년 4월 11일에 입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4월 11일 입사한 사원에 대해서 급여를 월일 기준으로 25일 기준으로 이제 급여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25일 이상으로 이제 근무를 했을 경우 자, 급여 월급을 이제 지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25일 이제 미만으로 이제 우리가 근무했을 경우 근무 경우는 일할로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이제 11일부터 이제 30일까지 우리가 근무를 했는데 대략 보시면 우리가 20일 정도 근무를 했어요. 30일에서 이제 21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25일 미만이 되겠죠. 대략 20일 정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00만 원. 300만 원 이제 얘를 이제 30일 이제 일수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누기 30일 30일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며칠이죠? 20일 정도 이제 우리가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4월달 이제 4월 11일 입사한 직원에 대한 이제 급여 지급은 이제 일할로 계산이 되면서 얼마가 되냐면 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번은 맞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B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갈게요. 자, 2024년 3월 기속 기준으로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로 설정한 30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자, 얘는 이제 월일수 산정이 당월 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달은 이제 31일 기준이고 우리가 30일까지 31일로 계산하고 2월 달은 보통 우리 28일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해당 월의 일수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당월일이. 그렇기 때문에 C번 틀렸고요. 그럼 D번 수습직의 경우 6개월간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했는데 수습직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3개월이고 그 다음에 70%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번도 틀렸어요. 그럼 결국에 맞는 것은 B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2024년 기속 기준 급여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지급 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급여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으로 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급여 여기 보면 다 수당이기 때문에 급여, 그 다음에 지급, 자, 2024년 해놓고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촉진 수당은 과세 지급 항목이며 입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영업촉진 수당 선택하시고요. 이제 과세 구분이 과세고요. 자, 지급 항목 맞죠? 그 다음에 입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고요. 자, 2번. 가족수당은 감면 적용 대상 지급 항목이 아니며 자녀가 있는 경우 3만 원 지급한다. 그래서 가족수당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감면 여부가 불호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자녀는 지금 이제 마감 취소를 하신 다음에 자녀 여기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자녀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육아수당은 수습직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며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책정임금 월급의 80%를 지급한다. 그래서 육아수당을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수습직 적용되어 있죠. 일할 적용.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할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80%.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습직에 지급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직종이 영구직인 사원에게 25만 원 지급한다.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보시면 과세 구분이 비과세고 비과세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R11 맞죠? 직무발명보상금. 그 다음에 영구직에게 25만 원 지급합니다. 자, 7번. 자, 당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인사정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종현 사원에 대해서 나왔네. 1번. 자, 1번 이종현 사원은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급여検사 시 32,380원만큼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현 사원을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급여 정보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배우자 공제 비해당이죠. 자,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계산 시 고용보험이 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고용보험 보면은 32,380원이네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2번. 자, 박용덕 사원의 직책은 팀장이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다. 일단 직책을 확인하시려면 재직 정보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박용덕 선택하시고요. 보면은 직책이 팀장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이제 급여 정보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면 유형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나오시는데 50% 감면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 나오죠. 여기 T11, 자, T11 여기 보면은 50% 감면. 자,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엄연의 사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급여 이체의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엄연의 사원 선택해 주시고요. 이 사원은 급여 정보를 클릭해 주시고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맞고요. 급여 이체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여기 보면 국민은행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 4번.
자, 배우진 사원은 수습 적용 이력이 존재하며 수습 만료일은 2020년 8월 10일이었고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우진 사원을 찾아봅니다. 찾고요. 자, 수습 적용은 재직 정보로 확인합니다. 재직 정보 탭에서 수습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존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습 만료일은 2020년 8월 10일. 그쵸. 수습 만료일은 2020년 8월 10일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총급여 비과세는 급여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산직 총급여가 과세로 되어 있네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당회사는 2024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평가 점수 결과가 100점이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인사관리에 가보시면 이제 교육평가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교육평가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죠. 자,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교육명은 이제 990번에 2024년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네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 일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요 데이터네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제 100점이 아닌 사원이래요. 자, 여기다 쓰면서 확인할게요. 자, 박국현 100점. 여기 보면 평가 점수가 100점이죠. 그 다음에 오진영 여기 보시면은 95점. 그 다음에 정수연 100점. 그 다음에 박선우 여기 보시면 100점. 그래서 이제 2번 오진영 사원만 이제 10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당회사의 2024년 2월 기속 급여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급상여 지급일자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인사급여관리의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이죠. 2월 조회를 하시고요. 자, 1번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에 상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에 보시면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에 여기 있죠. 급여. 여기 보시면은 상여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상여 여기 더블 클릭해서 상여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상여는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 중 직종인 사무직, 생산직 사원에게만 지급한다. 자, 여기 보시면 분리를 클릭해 보면 상여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상여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 중에 그쵸? 이 중에서 직종이 사무직 그 다음에 생산직 되어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상여 지급 시 입사자의 경우 기준 일수 초과 근무 시 상여 지급 대상 기간에 근무 일수에 상관없이 월할로 상여를 지급하며 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여 입사자 상여 계산은 월일 자, 기준 일수가 20일이고 퇴사자는 자, 일수죠. 일할로 계산되죠. 자, 그래서 자, 입사자의 경우 기준 일수 여기 20일 초과 시 자, 월할로 지급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할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상여의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에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는 대상자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자동으로 대상자가 반영된다. 자, 여기에 이제 설정된 사람들은 그쵸?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여기 대상자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자, 그래서 이제 근속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렇죠? 자, 장기 근속. 자, 이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근속 연수 현황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메뉴에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조건들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20 기준으로 자,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자, 그래서 퇴사자는 제외하고요. 미만 일수는 올리고 자, 이전 경력은 제외를 한대요. 자, 그래서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설정하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퇴사자는 제외. 그 다음 날짜 나오죠. 날짜는 2024년 2월 29일. 미만 일수는 올리고요. 이전 경력은 제외합니다.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 10년 이상이에요. 자, 10년 이상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제 15년 이하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년 이하를 봤을 때는 10년 이상 다 나오죠. 그래서 둘, 넷, 6명. 자, 10년에서 15년 미만은 이제 6명이고요. 여기서 곱하기 6명. 그 다음에 15년 이상. 자, 여기 하나, 둘, 셋, 3명. 다 15년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25년 이하를 눌렀을 때도 쭉 나오죠. 둘, 넷,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 30년 이하 쪽에는 없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20년 이하에 3명. 그 다음에 25년 이하에 7명. 자, 그래서 곱하기 10명.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자, 얘는 200만 원. 그래서 둘이 더하시니까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